안녕하세요. 저는 101호에 살고 있는 라우디 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소문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 저희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흔한 아파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작죠. 그래도 작은 만큼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파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있으면서 불도 안 켜고 가뜩이나 무섭게 생겼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매우 부도덕한 일인 거죠. 글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니, 디나? 하여튼 사건의 발단은 우리 아파트 401호로 한 가족이 이사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부부 사이였고 그들 부부에겐 장모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 세 사람은 한 집에 살지 않고 그와 그 부인은 이 아파트에, 그리고 그의 장모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는 잠깐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얘기할게. 401호 남자는 장모로 하여금 딸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한다지 뭐예요. 그러니 그 장모는 집안에 틀어박혀 쓸쓸한 나날을 보낸대요. 더구나 아는 사람조차 없는 이 타지에서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권리를 짓밟는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렇지만 디나, 어쩌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일은 어머니 사생활이야. 그런 일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경찰서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라우디 씨 너는 이 야만적인 폭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니? 다른 사람의 단 한 명의 단 한 명의 부도덕한 단 한 명의 부도덕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서도 그냥 두는 건 부도덕한 행위예요, 아저씨. 디나, 너는 세상 만사를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마도요. 적어도 장모로 하여금 딸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부도덕한 사람일 거예요. 이후 영화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디나와 아멜리아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대표인 디나네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 중이고, 주민들은 마침 오고 있는 길이네요. 안녕하세요. 호세 부인, 친지 부인, 디나 반가워. 안녕하세요. 어머,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아우 예뻐지긴요. 우리 그저께 봤잖아요. 아닌데 어디 했죠?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줘요. 어머. 아니라니까요. 왜 이래 정말. 저 아멜리아 잘 지내셨죠? 네 똑같죠 뭐. 자자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자리에 가서 앉읍시다. 자 이쪽으로. 귀여운 우리 이쪽으로. 나 너도 온 거야? 응. 너도 알잖아. 우리 아파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맞아, 나도 그래서 온 거야. 그런데 아멜리아 아줌마, 우리가 이런 일로 갑자기 반상회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뭐 어떤 일? 우리가 다 동의했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아이. 그럼 너는 이 사건을 보고도 가만히 있자는 거야? 가만히 있자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적인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어머, 우리 딸은 어쩜 말도 이렇게 잘할까요? 아멜리아,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온 건요. 그 401호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어요. 우리 친이 부인,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를 처벌할 만한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사태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시는 아유, 거라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도덕적인 처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역시 우리 딸 누구 닮아 이렇게 똑똑한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 사람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누굴 봤는지 알아요? 누구요? 그 외에 401호 남자의 장모를 봤는데 저기 베란다 쪽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요? 왜요? 글쎄, 소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더라고.
왜요? 아, 이 불쌍한 엄마가 딸의 집 난간에 서서 딸의 집 베란다 밑에 서서는 4층 난간부터 내려오는 줄을 잡아 흔드니까 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집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아,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딸이 자기 편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내려보내면 이번에는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는 다시 그 작은 상자에 담아서 올려보내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딸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엄마는 또 그 위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없이 한참 서 있더라고요. 아유, 두 사람이 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말이에요. 저럴 수가.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봤는데 눈물 흘리는 게 보였다고요? 아유, 제 말은 흘렸을 거란 말인 거죠. 아니 그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돌아서서 오던 길을 가고 그 딸은 한참 그대로 서 있다가 맥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고 나오다가 들었는데 그 401호 남자 그 여자를 집안에다 감금하고 있댔잖아요. 장모를 말이에요? 아니요. 자기 아내를 말이에요. 뭐요? 아우, 자물쇠로요. 자물쇠로요? 이런 미친. 아니 이것 봐요 아저씨. 그런데도 그 남자를 계속 옹호할 거예요? 아니 아저씨! 401호 아저씨 뭐뭐했어요? 내가? 네! 난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단지 그 사실이 옳고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고 말했을 뿐이지. 너는 그래.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401호 남자의 부도덕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니?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사실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잖아요. 아니 그 이상의 것이라뇨? 아니 그 401호 남자가 얼마나 더 악독한 짓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저씨 살인만이 범죄는 아니에요. 인륜을 저버리는 것도 죄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살인을 저질 가능성이 없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방송사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요. 딸을 가진 모든 엄마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린 사건이죠. 딸이 집 보내고 나면 두 번 다시 만나보지 못하게 된다고 상상해보시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셀리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라는 놈이 우리 딸을 못 보게 한다면 나는 그 사위 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난 저 남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일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러 갔으니 우리 기다려봅시다. 301 아저씨가 경찰서 찾아가셨다고요? 아니, 다들 제발 좀 진정 좀 하세요. 네? 우린 아직 사태의 진상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도 하고요. 아니 그 아까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상은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령 말이에요. 201호 아주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자네를 아느냐고? 아이쿠야 당연하지. 여러분들도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렇지. 그렇다면 아주머니가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그야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테지. 그렇지만 그럼 나는 과연 누구인가? 아니, 나라는 존재는 과연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럼 라우디 씨 자네는 뭐 유령이라도 되는 건가?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아니 다들 서 계세요. 앉으세요. 아니 어떻게들 이렇게 다 모여 계셨어요? 지금 막 라우디 씨 유령과 얘기하고 있었어. 아, 글쎄, 라우디 씨가 자기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군요. 그게 무슨 말들이에요? 라우디 씨, 자네가 유령이라고. 그리고 경찰서는 잘 다녀왔어요? 아빠 아파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어요. 무슨 방안을 광고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라던가요, 아저씨? 아
무슨 상황인지 잘 알겠다고 민원 접수 받았으니까 잘 알아보겠다고만 하더라고. 무슨 경찰들이 일을 그렇게 하는지 참. 뻔하죠 뭐. 내일 아니니까 어물리장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아유 그 401호 남자 처벌해야 해요. 도덕적인 처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401호 남자한테 연락을 해뒀습니다. 진짜요? 곧 이리로 찾아올 거예요. 이리로요? 그 401 아저씨가 여기 온다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모두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 주민들을 잘 모르시죠?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아파트의 대표이자 301호에 살고 있는 아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302호 친이부인, 여기는 202호 셀리 모녀분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아멜리아, 제 딸 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쪽은 101호 라우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1호에 사는 폰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시게 한 이유는 저희 아파트에 폰자 씨네 가족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네. 저도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제 가정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폰자 씨 그것은 폰자 씨 가정사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아, 뻔뻔스럽네요. 정말 뻔뻔스럽네요. 아니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폰자 씨, 피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폰자 씨가 그쪽 장모에 대해서 가혹하기보다는 조금 잔인한 행동을 해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네, 저도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명하러 찾아온 겁니다. 사실 저로서는 풀어놓기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전 살면서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됐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작년의 일입니다. 전 음주운전 사고로 제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그쪽 장모의 일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저희 장모님은 그 일이 있으므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요? 네,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조금 더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르죠. 하지만 그 점은 확실합니다. 제 아내는, 그러니까 장모님의 딸은 그때 그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요? 아니 그럼 지금 아내분은? 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죽고 6개월 후에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을 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쪽 장모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저희 장모님 정신이 이상하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제 두 번째 아내를 자기 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극심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처음엔 그 사실을 깨우쳐 드리려고도 했는데 오히려 저더러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어쩐지 정신이 좀 나간 것처럼 보이더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와요. 안 되네.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후론 차라리 장모님이 착각을 한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처지에 살림을 두 개 따로 꾸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하고요.
하지만 제 아내도 역시 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장모님과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건 장모님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착한 여자라고 해도 장모님이 자기를 다른 여자, 그것도 죽은 딸로 알고 쓰다듬고 말하고 하는 건 여간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나, 딸의 잃은 장모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내가 너무 오해를 했네요. 진작 얘기하시지. 미안해요. 정말이지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이 온 아파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로선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하는 게 견딜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불쌍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제가 의심했다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봐요. 아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그 장모라는 사람이 정신 이상이라니. 아니 모든 것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이런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문사에 제보하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주민들에게 오해였다고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래요. 여보, 그 401호 장모를 그 아파트 연말 모임에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추후에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좀만 진정 좀 하세요. 지금 각도만 다를 뿐 아까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요. 잘못이라고요? 아저씨 저희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문제는 솔직히 인정했고 비로소 진실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상은 이미 밝혀졌어요. 그럼 조금 전의 진실은 어디로 간 거죠?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거니? 우리는 오해를 했던 거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야. 오해요?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그건 역시 진실이죠. 그러면 진실이라는 게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그때의 진실이 있고 지금의 진실이 있고 또 훨씬 그 전의 진실이 있으며 미래의 진실 또한 있죠. 그리고 그 진실이란 건 아무 데도 없기도 하고요. 그럼 진실한 것도 유령이로군? 누구시죠? 누굴까요? 그 사람이 있나요? 제가 나가보죠. 아유, 401호 부부의 장모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 미친 사람이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을 할지. 실례합니다. 저는 프롤라 부인이라고 합니다. 저 때문에 모임에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요.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모두 뵙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제 사위에 관해서 나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 점이라면 조금도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이해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혼자 씨에 대해 아무런 오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늙은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들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친절들 하시군요.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로 401호 아저씨를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고맙다. 사실 제 사위는 소문과 달리 나무랄 데가 없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지금도 이 늙은 장모를 끝까지 보살피고 있으니까요. 제 사위가 정신 이상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씨요. 네.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찾아와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 늙은 장모 때문에 제 사위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를 변호하시려는 부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아저씨는 지금부터는 사실만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1년 전 참혹한 일을 당했답니다. 그 교통사고 이야기는 저희들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쉬워지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제 사위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제 딸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13시간의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저와 제 사위는 딸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딸아이가 언제쯤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제 사위가 기적적으로 제 딸아이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죽었다고 한사코 우기는 거예요. 정말 이로 인해 제 딸아이와 저희가 겪은 심적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혼자 씨 부인은 누구인가요? 제 딸이지요. 제 사위의 정신 이상을 되돌리려고 정말 가진 애를 썼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를 다른 여자인 것처럼 꾸며서 다시 결혼을 시켜야 했습니다. 제 사위는 아직도 자기 부인을 다른 여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쩐지 그 401호 남자분 약간 어리 빠져 있는 것 같더라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렇지만 여보,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지만 그 본자 씨는 지극히 정상처럼 보이던데요. 물론이죠. 그것만 빼고 나면 사위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위는 오히려 제가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딸아이와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간답니다. 우리는 이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아주 행복하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사위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모두 제 사위 덕인걸요. 이 늙은 장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고 주책이 많던 것 같네요.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제발 그대로만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진실은 어디 있나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보셨나요? 이제 이 아파트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자 씨가 미쳤느냐, 홀라 부인이 미쳤느냐, 이 두 가지 논쟁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치열한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올바른 해답이 나오지 않게 되자 사태는 거의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혼자예요. 아니에요. 후롤라 부인이 틀림없어요. 아니에요. 혼자일 거예요. 전 후롤라 부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코로나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혼자예요. 혼자. 혼자가 정상이란 아,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미친 거란 말인 거죠. 아니 미친 건 본자가 아니고 후롤라 부인이에요. 코롤라 부인이 아니라 혼자예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 말이 맞아요. 혼자가 미쳤다는 거냐? 아니죠. 미친 건 후롤라 부인이란 말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본자는 미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익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네, 저는 어느 한쪽이 미쳤거나 어느 한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양쪽 다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저씨 말씀은 혼자 아저씨라 후루루 아줌마라 둘 다 미쳤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양쪽 다 미쳤을 수도 있고 양쪽 다 정상일 수 있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절대적인 영구 불변의 진리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가령 여기 빨간색이 있고 생명인 사람이 이것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빨간색이라는 사실이 그 생명인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저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에겐 그저 파란색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후롤라 부인에게는 혼자 씨가 미친 거고 혼자 씨에겐 후롤라 부인이 미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생각 그대로죠. 아이고 철학자 나셨네. 그렇지만 우리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니까요. 아이 그렇지만 그 생명에 관한 얘기는 재밌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어느들 여기 계셨군요. 누구? 네. 민원 문제로 폰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시군요.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세상 별일이네요. 선거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이번엔 대통령은 제대로 뽑아야 할 텐데 그렇죠? 말 좀 안 해 있나요? 네.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실이요? 우선 그 사고를 목격한 시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라고요? 혹시 그 시민분에게 무엇을 알아내셨을까나? 근데 그 시민이 시민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 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고가 난 건 맞는데 누가 크게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알아내기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동사무소로요? 그럼 그 동사무소에서 무슨 사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같은 증거 자료를 찾아본 건가요? 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 당사자와 함께 와야 알려줄 수가 있다고. 그럼 알아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 그렇지. 공무원이 뭘 일을 제대로 하겠어. 아유 진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뭔데요? 그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유능하신 분은 쫙 정치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서류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결국 알아낼 방도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절망적이로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혼자보이는 아무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 그냥 혼자만 한 건데요? 아니 혼자 아저씨도 왔고 후룰라 부인도 왔었으니까 혼자 부인은 아무나 그냥 저 혼자만 한 건데요? 맞네. 그냥 혼자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직접 물어봐요? 이제는 뻔히들 상황을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네가 많니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 라우드 씨, 자네 견해는 의견은 어떤가?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그럼 혼자 부인을 직접 모셔다가 물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후딱 데려오겠습니다. 좋아요. 죄송해요. 저기 혼자 부인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진아 벌써 모시고 온 거니? 그건 아니고 여기 앞에. 뭐 하고 있니?
어서 안으로 모시지 않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겠는데요? 그러게요. 벌써 기대되는군요. 또 하나의 진실이죠. 아, 진짜.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혼자 부인이시죠?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막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곧 가봐야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주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작별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인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는 건가요? 저희는 1년 전에 참혹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로부터 그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주민분들은 너무 좋으시고 저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 가족이 여기 더 머물렀다가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요. 제 남편은 장모를 모시고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 부인. 사정이 그렇다면 섭섭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겠군요. 그렇지만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부인,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요? 아니 그 혼자 아저씨 그리고 후롤라 아줌마 그리고 아줌마까지 세 식구의 관계에 대해서요. 아, 그러니까 아줌마가 후롤라 부인의 친딸이냐, 폰자 씨의 두 번째 아내냐가 궁금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후롤라 부인의 친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폰자 씨의 두 번째 아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장난이시죠?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이쪽이거나 저쪽이어야 합니다. 아니, 진실이 궁금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냥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건가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여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족하신가요?